제가 오늘 굉장히 강의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이미 한의사를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이 한 25분 그것도 다 제 선배님들, 하늘 같은 선배님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이시영 박사님도 이 앞자리에 제가 자리를 다 마련해놨는데 요즘 이시영 박사님이 강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강연회를 또 들었는데 그날 하루에 3번의 강의를 86이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시기로 했는데 오전 강의하시고 몸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쉬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도 사실 계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면 뭐 건강을 지키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뭐 생활 습관이라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왜 쓰게 되는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잠, 땀, 뭐 심장 이런 쪽으로 두근거린다거나 네, 어지럽고 가슴 답답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검사에도 안 나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아서 검사 다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정신병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죠.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아프잖아요. 분명히 증상은 존재하는데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너무 답답해요. 차라리 검사에서 나오면 속이 시원하죠. 뭐 어디가 안 좋으니까. 보통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갖고 오십니다. 한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약도 참 좋습니다. 치료하면 웬만큼 다 낫습니다. 이렇게 다 치료를 열심히 해서 다 해드리고 보내드리면 그 이후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 계속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지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왜 이분들은 치료도 열심히 했고 또 저도 열심히 해드리고 다 나았다고 보내드렸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또 좀 그런 증상들이 생길까 해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추적을 해보니 이후에 예후가 안 좋으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생활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 재발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이후에도 재발되지는 않더라도 불편은 좀 있는 상태 정도?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제게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질 않습니다. 저도 제가 다 치료해서 보내드리는 환자분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제가 사실은 정말 치료를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분들은 생활 습관을 제대로 제가 치료하는 동안 제대로 잡아드리지 않으면 이제 저를 떠나서 가셨을 때 혼자 생활하셨을 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 안에는 반어법이 많습니다. 살찌려면 뭐 아침을 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썼는데 간충용법을 써야, 제목을 써야, 낚이는 제목을 써야 또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 챕터씩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한 이유는 화장실에 앉아서 딱 한 꼭지씩 읽어보시기가 좋게끔 일부러 제목도 뽑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본 환자들의 아주 특징적인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정리를 제가 해봤더니 보통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잠, 땀, 숨, 호흡,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이런 것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밤낮이 바뀌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고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 일을 했다거나 3교대를 했다거나 또 본인이 자유업이라
아무 시간에나 작업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밤에 깨있고 낮에 자는 습관이 자꾸 들어요. 자꾸 기상시간이 자꾸 뒤로 이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밤낮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하고 치료를 하면서 그 밤낮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그걸 어떻게 조금 기상시간을 앞으로 좀 더 당겨줄 건가 하는 거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생활습관을 잡아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식사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아예 안 먹고 점심시간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저녁은 대충 때우거나 굉장히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먹거나 이래서 식사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한 경우에 질병이 제법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은 쫄쫄 굶고 점점 시간이 지나는 이제 밤 시간이 되도록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몸에 문제가 많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장병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 없이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 그런 질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햇볕을 안 쬐더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검사를 이제 진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뭐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대부분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편인데 그리고 한강변 가시면은 복면 쓴 사모님들 많이 보시죠. 복면. 그리고 골프장 가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햇빛을 굉장히 과도하게 가리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타민 D가 형편없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 환자분들이 아주 100명이 오면 100명 공통적으로 비타민 D가 정상 수치에 있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비타민 D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해를 안 보고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해 떠서 출근을 하시긴 하시는데 차 안에 있죠? 해 안 봅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빌딩으로 들어가고요. 낮에는 하루 종일 빌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안 보게 되면 뭐 골다공증 이런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를 안 쬐더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생활습관은 안 고치고 자꾸 약만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약을 주세요. 약을 주세요. 약 좋아하는 참 대한민국 민족이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명약을 써도 그때는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의 특징적인 증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분, 현재 치료를 저한테 받고 계신 분도 좀 제법 오셨습니다. 얼굴빛이 지금 이제 약간 어두워지셨어요. 내가 저랬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시는데,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솔루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제 썼고요. 이런 말 있죠. 다 아시는 의사 따라하지 말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사실은 기사에 난 건데요. 그 암 환자의 경우에 의대 교수님들, 병원에 공직하고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이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무려 3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매일 사는데 왜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솔직하게 본인 건강 자기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제가 치과를 가거나 제가 산부인과나 병원 가보면 저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병원에서 진료하는 선생님들 안대를 보잖아요. 안대를 보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은 내가 올 게 아니고 당신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 한동안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한번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랜만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얼굴이 완전히 환자야, 환자. 얼굴이 완전히 환자라 다음번에 이 교수님 뵐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환자가 의사 걱정을 하고 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같이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사람들이 건강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정의학 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럼 정의학 원장처럼 따라 하면 혹시 문제가 있나? 제가 시키기는 많이 시키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의학 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답변을 드리려고요. 저는 이 얘기는 저한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시키는 대로도 하시고 제가 하는 대로도 따라 하시면 없으실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제가 다들 저희 이제 진료실도 와보시고 다들 아시지만 지금 이제 제가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에는 7시 정도까지 처방을 내고 5시까지 진료 본 환자들을 이제 5시부터 앉아서 처방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방을 해야 약을 다리죠. 그럼 제가 처방을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 처방을 막 해요. 그리고 이제 7시 정도 퇴근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날은 진료가 6시, 7시 끝나기도 하거든요. 처방 내놓고 9시, 10시까지 앉아 있는다고요. 이제 진료도 바쁘죠. 이제 세미나나 임상 어떤 연구 결과 발표도 이제 하는 강의도 많이 합니다. 영어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지만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녹화가요. 이런 거 녹화를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진료를 안 빼고 어떻게 해볼까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진료실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원장 TV 방송 나가느라고 자리를 자꾸 빼면 환자분들이 싫어하세요. 저도 그런 병원을 가보니까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료에 지장 없이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데 한번 나가서라도 하여튼 최하 7시간 미니멈 7시간 걸려요. 여기 잠깐 제가 나오는 건 한 20분 이렇게 나오는데 7시간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나오는 부분만 20분 딱 찍을게요. 이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모든 출연진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오면 완전 지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침에 8시부터 녹화 시작하고 오후 3시 정도에 끝나면 진료실에 또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녹화 끝나고 또 바로 또 진료실에 와서 또 진료 보고 처방 내고 그럼 그날 이제 밤에 한 11시 정도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이제 한의원 제 진료실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오겠다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 점심시간에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하는 중에 자꾸 환자 밀어내고 자꾸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인터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1시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1시 반에 오세요. 저 찍으려면 무조건 1시 반에 오셔야 찍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인터뷰는 1시 반 딱 정확하게 그럼 좀 밥을 또 1시부터 느긋하게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일찍 밥 먹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강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또 제 이제 학생들도 와 있는데 동국대학교에 제 후배들, 국가 4학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료 시간 안 빼고 어떻게 하려고 학생들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아이들이 고3이에요. 한의대 본과 4학년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국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본과 4학년 이제 학생들이 참 해맑죠.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학교 진료를, 그러니까 학교 강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도 또 경영 교수로 또 강의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항상 질문이 있어요. 신앙분들이 정 원장 도대체 잠 3시간밖에 안 자지? 항상 그래요. 정 원장 잠 3시간밖에 안 잘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책도 쓰잖아요. 아시지만 이번에 나온 책이 8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도 쓰고 분명히 안 잘 거야.
어떤 분은 이 책 제가 직접 쓰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대표 작가가 책을 많이 써주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줄 아는데 저는 대표 작가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처음부터 자료 모아서 제가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하나 쓸 때는 처음에 데뷔작 쓸 때는 3달을 걸렸는데 그 다음에 점점 책 쓰는 시간이 이것저것 일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어쩌고 방송하고 하다 보면 하나 쓰는데 요즘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한테 잠을 안 자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시간이 돌아가면 건강 지키기가 사실은 잘못하면 삐끗 전문 용어로 삑사리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건강 제가 잘 이렇게 추스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때는요 뷔페 가서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가면 제 뒤로 쭉 접시를 쭉 들고 제가 집는 것만 같이 집어서 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 원장이 왜냐면 제가 음식책을 썼거든요. 정 원장이 먹는 건 건강한 것만 먹을 거야. 그러면서 뒤에 와서 제가 먹는 것만 같이 드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는 이제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제가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제가 환자가 되지. 이제 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이제 비결이라고 하는 비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좀 사실 또 좀 유전적으로 특별하게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제 별명이 잔귀신이에요. 잔귀신. 무슨 얘기냐면 벽에 머리만 대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아침에는 그러니까 누가 어머가도 몰라요. 너무 잘 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저하고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혼자는 2차를 할까? 이런 얘기를 다 아세요. 2차 제가 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11시면 거의 좀비 상태예요. 졸려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고 11시면 졸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10시 반 지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집에 오면 졸음 운전을 해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졸음 운전 안 하려고 이제 11시면 집에 어떻게든 도착해서 이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집에서요 칼럼 쓰거나 이렇게 강의 준비하거나 하다 보면 안 졸려요. 정신 집중해갖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돼도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을 넘길 수가 있어서 저는 타이머 알람을 합니다. 11시 그러면 제 핸드폰에서 자라고 알람이 와요. 그러면 막 집중해서 일하다가 잘 시간이구나 하고 다 딱 던져놓고 바로 씻으러 가요. 바로 자러 가요. 그렇게 해야 아침에 일어나면 6시 정도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3시에 자요? 그러면 그때까지 잠이 안 와고 그렇게 앉아있어요. 뭐 하는데 그 시간까지?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시가 되고 하다 보니 2시 된대요. 자 그러면 영희씨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알람 이제 설정해요. 11시 알람 울리면 하던 거 다 치우고 자요. 그렇게 된 환자들을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습관을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 정말 많은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을 말로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해가 지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조금씩 맞춰가자. 자는 시간 조금씩 앞으로 땡기자 이런 얘기라고요. 또 하나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밥순이입니다. 예, 식순이가 아니고 밥순이. 밥을 엄청 좋아해요. 식사를 좋아해요.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즐겨하거든요.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이렇게 습관은 저는 식사 시간이 전혀 없어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에는 식사를 정확하게 하고요. 식사 시간 아닌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간식을 안 먹어요. 전혀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좀 먹는 과일도 그때만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저희 여기 이제 우리 간호사들도 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항상 저한테 원장님 출출하신데 뭐 좀 드세요 하고 갖다 놓으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그걸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 밥순이가 밥 말고 다른 건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밤에 7시, 8시, 9시 넘어서 먹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배가 비어야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배 든든하게 불러서 포만감 느끼면서 자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운동입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운동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운동은 없어요. 아주 잘하는 운동도 없는데 못하는 운동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웬만한 건 다 하고 웬만한 것도 한 10년 이상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워낙 어쩌고서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런 운동 처방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은 예전에 어릴 때 환자분들에게 운동 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골프를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안 해보니까 골프 때문에 왜 아파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왜 다치는지, 그리고 하이핸디와 그 다음에 로핸디는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의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머리 식히기를 정말 잘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그 별명을 놀순이 정말 잘 논다. 이 논다는 건 저는 클럽을 가서 뭐 이렇게 춤추는 건 잘 못합니다. 음주 안무 잘 못하는데 제가 노는 방법은 팍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머리를 팍 식히는 건데 주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래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합병 있는 분들 노래 반드시 배우시라고 하고 성가대, 합창단, 중창단 가서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경험자니까. 저는 솔리스트로도 훈련을 받았고 10년 정도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성 연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나 여기 아주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노는가 하면 사진 찍으면서 놉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행지 갈 때만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이제 책을 이제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사진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개인전을 하거나 한 거는 제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 제가 결과물을 얻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 환자분들에게 유도를 합니다. 어떤 작은 걸 해서 결과물을 가지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생기면 이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가 책이 나오면 꼭 자식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굉장한 쾌감이라든가 내가 도전한 데에 내가 성공했다 자신감도 들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머리 식히는데 굉장히 좋은 약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행입니다. 네. 이제 저 원장 그러면 환자 다 버리고 맨날 놀러 가고 싶을 때 신나게 놀러 다니는 참 팔자 좋은 쪽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 그렇게 팔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웬만해 저는 부원장도 두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진료실에 오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보러 왔는데 그죠? 환자분들이 저 보러 오셨는데 정 원장 없고 젊은 부원장한테 맡겨놓고 좀 놀러 나가버리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진료실에 지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언제나 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로 거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 때나 막 놀러 다니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놀러 다니는 걸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딱 1년에 2번 명절 때만. 명절 때 가면 좀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해줘요. 그렇지. 명절이니까 쉴 수 있지. 왜냐면 본인들도 바쁘시거든요. 환자분들도 명절 때는 한 일주일 안 보이세요. 그래서 명절 때 딱 1년에 2번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데 아무리 진료에 뭐 바쁘고 그 다음 일이 막 연결돼 있어도 그 일주일 딱 8박 9일은 몽땅 다 내리고 무조건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던 수많은 곳을 다 엮어서 이제 뭐 책을 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가기는 뭐 혼자 떠나도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여행지에서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같이 다니고 같이 이동하고 이러면서 여행 끝나면 또 다시 이제 제가 오는데, 이런 머리 식히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여행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다니고 뭐 제가 머리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집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중대한 결정을 한 일이 대부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결정을 여행지 갔다 오는 길에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그 머리 식히는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걸 그렇게 못 놓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동기 중에 한의원이 정말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옮겨야 돼? 말아야 돼? 그만둬야 돼? 이걸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굉장히 진심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딱 접고 한 달만 놀다 와. 제가 자식 걱정 다 때려치우고 다 알아서 하니까 딱 한 달만 갔다 와.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인다.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도 계속 그 동기만 보면 제가 인상이 다 써져요.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제 건강한 제 생활 습관을 제가 들고 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 환자들에게 직접 제가 또 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이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책을 보시고 책이 자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라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 미니 강연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